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계획 장관 인사 올립니다. 요즘 좀, 제 얘기 듣기 좀 거북하시죠?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내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거나,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닌데, 쉬었는데, 드디어 오늘 병원에 갔더니, 무슨, 편도선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혹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유승준에 관한 영상인데요. 어느 한 젊은 변호사가 이렇게 조목조목 조리 있게 참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깜빡했네요. 요 시점이 2019년 7월 20일이에요. 요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참 대단한 그 젊은 변호사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봤더니. 예. 미국 이름으로 스티브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청원은 청원 시작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하여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분노를 느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유 씨는 1997년에 깜짝 데뷔해가지고 스타가 됐었는데요. 이 스티브 유 씨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병역 거부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았었는데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7월 11일 대법원에서 스티브 유 씨가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스티브 유 씨에 대한 입국이 허용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 씨 입국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LA 총영사관이 법무부에서 지난 2002년도에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 변호사님들이 TV에 나와서 그 패널로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자를 내주라는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었다고. 근데 스티브 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는커녕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소송하고 입국 금지 조치 해제는 이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뭔 개소리란 말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 변호사님들 말씀대로 비자를 내주라는 판결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는 왜 이런 뉴스는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번 판결문에서 앞으로 LA 총영사관이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할지 말지를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스티브 유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과연 국가 안전, 사회 질서 이런 문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되 그 기준은 첫째,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처벌받아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입국이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5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범죄를 짓고 추방된 외국인이 5년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입국이 되는 게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바보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좀 빨갱이 성향이 있으면 전향을 했는지 사기꾼 기질이 있으면 여전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사기를 저지르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면 대한민국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입국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제 따로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 지침에 맞게끔 전향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입국을 허가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예.
입국법 기준으로는 만 41세가 넘어가게 되면 입국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을 비교했을 때에도 과연 한국 입국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봐라. 대법원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감정은 물론 이 스티브 유 씨의 입국을 막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현행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이 사람의 입국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스티브 유 씨가 곧 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스티브 유 씨 여기서 잠깐요. 아무 근거가 없다. 이건 대법원 판사들 생각이고, 왜 근거가 없으니까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법법 수로 나열할 수도 없이 근거가 많은데요. 에 대한 그 입국 거부 지침이 정해진 것은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은 우리 병무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선량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입국을 막아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이제 와서 병무청에서 우리 이제 이 사람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겠다라고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도 이 사람의 입국 금지를 결정한 내부 지침을 과연 바꿀 것인가. 저는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LA 총영사관이 총대를 매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LA 총영사관에서는 이게 법무부에서 여전히 입국 거부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감하게 대법원에서 뭐 심사해가지고 발급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분이 예측을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2023년, 2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측하시는 게 이제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 영상은 2019년도 영상이고요. 예측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엄연히 다른데 행정부가 왜 행정부의 조치를 안 취하겠어요? 그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요. 그걸 버리면 그건 바보 천치입니까? 예.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할지 안 할지 심사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거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됐지요. 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브 유 씨는 또다시 소송을 해야 되겠죠.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를 했으니 이제 법원에서 다시 또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소송은 다시 또 이 예상도 맞았지요. 또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뭐 얘기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새끼 목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분 예상대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LA 총영사관이 그때 입국 금지 사유를 만드는 거 시군죽 먹기보다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재판에서 3, 4년, 4, 5년 걸리잖아요. 그럼 이번 소송도 또 3, 4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년 동안 입국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3, 4년 뒤에 설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또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해버리면 그렇게 한 두세 번만 거부하면 유승준이가 한 60이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이 넘어서 한국에 들어와도 그 뭐 나나인지 가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춤을 추면서 20살 때 췄던 춤을 출 수 있을까요? 60이 넘어서도? 예,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게 지금 우리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니까 그거 누가 생각 못해 하지만 2019년도에 2021년에 일어날 일을 딱 맞춘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예.
1심, 2심, 대법원까지 한 2, 3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또 이번에 판결한 내용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입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렇게 무기한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국민의 감정을 우리도 알고 있으니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곤란하니까 입국을 막고 싶으면 이런 사람이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법부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땅땅땅 때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만들고 있죠. 그럼 김병주 의원이 최초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소속의 2019년에 조경태 의원이 유승준 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올 생각하지 말어.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 2005년에 소위 말하는 홍준표법이라는, 응? 홍준표 그때도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께서는 유승준은 전혀 언급도 안 했어요. 다만 그분이 말한 거는 뭐냐면 무슨 뭐 외국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아주 영원히 입국을 금지시켜버리자. 이미 2005년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야 합의해서 36세로 그 당시에 조정이 됐었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병주 의원이 이거 최초 발의자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이제 자꾸 당명이 헷갈리니까 국민의힘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2005년, 2019년 조경태 의원이 그러니까 우파 코인을 타고 있는 만에 하나 내년에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그걸 편승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라면 꿈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부 그 정신 나간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해야 된다. 이건 좌파 정권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새끼들이 우파입니까? 예. 우파가요, 좌파보다 병역의 가치를 더 숭고히 여기는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파의 아이콘이라는 홍준표 또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꿈도 꾸지 말라는 조경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를 배신한 놈한테는 대한민국 땅을 단 한 뼘도 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발도 디딜 생각을 하지 말라. 야, 우파의 이런 결연한 의지. 근데 이제 일부 철딱서니가 없는지 이게 대가리가 뇌가 반만 월킹을 하는지 그런 우파들에 의해서 참 같은 우파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파의 진정한 가치는 국가 수호입니다. 앞으로 향후 2, 3년간 더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 이용해서 안에 계속 가자는 거죠. 씨 같은 사람이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된다면 입국을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 스티브 유 씨가 왜 한국에 이렇게까지 입국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뭐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유 씨는 그 한국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이건 좀 가능성이 없죠. 대한민국 국세청이 무슨 만만의 콩떡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에서 세금을 걷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브 유 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하면 어떤 뭐 이익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또 세금을 거둘 권리가 생기거든요. 네, 이 말에 동의합니다.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세금 부분에서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제 세율 부분에서 보더라도요, 한국의 세율이 미국이나 뭐 중국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이익을 본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이렇게 열심히 입국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건 정확하고 날카로운 평가죠. 이 스티브 유 씨가 만약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유사한 병역 기피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스티브 유씨처럼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41세가 넘어가고 또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입국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티브 유씨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41세가 넘더라도 입국 승인을 안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병역 기피를 하는 사람이 좀 많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감정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렇게 분노를 느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젊은 청년 시절에 한참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기회가 있는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첨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희 아버지의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변호사가 아닌 저 스티브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 약속 지키지 못했어. 왜? 약속 미친 게 죄야? 차마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말씀을 이미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개인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뭐 서울대학교에 뭐 학생이 됐든 대학원생이 됐든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학위 하나 혹은 두 개를 딸 수 있는데 지금 군대 가잖아요. 예, 그걸 개인 사정을 포기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 사정 때문에 군대를 안 갔으니까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누구는 개인 사정이 없습니까? 그거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이미 말씀드렸죠. 참 저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스티브 유씨의 입국은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 또 국민들의 이 스티브 유씨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젊은 변호사예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건전하고 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여자 유튜버, 또 이렇게 젊지만 아주 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지금은 저 빨갱이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이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도 역시 이런 의견을 규합해 보면 이거 유승준 입국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한 줌도 안 되는 유승준 구독자들 8만 몇천 명. 걔네들이 대한민국의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가 뭐라 그래? 내 영상에 왜 좋아요가 많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나를 지지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70%가 자기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거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왜 코멘트가 없을까요? 유승준 내 영상을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왜 너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발 한마디만 코멘트 해봐라. 이 개새끼야. 예, 오늘 계획장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기 어려운 저 목소리였다면 크게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계획장군이었습니다.